근데 내심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럼 경선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측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상곤 교육감을 계속 이제 신당으로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신당 추진이 발표가 되고 뭐 당연히 이제 그 직후에 김상곤 교육감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신당 후보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도가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모든 걸 이제 새롭게 짜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판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빅매치가 가능해졌죠. 그전엔 당 내부터? 그럼요. 민주당에서 후보 경선을 하더라도 안철수 신당하고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김상곤 교육감 같은 분이 무소속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랬는데 다 합쳐져서 큰 판이 이루어진 거죠. 빅매치고 이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은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본선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중 되면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후보 단일화 할지 말지 여러 논란이 많았을 텐데 이번에 완샷에 저 유력 후보들이 다 모여서 한번 경선을 세게 한번 치르고 거기에서 저 후보로 되는 분이 이제 여당 후보하고 붙는다. 그렇죠. 그렇게 좀 단순화된 측면이 있긴 있네요. 한판 승부가 큰 판으로 벌어진 거죠. 네. 당과 당 그리고 또 출전 가능하고 저 주목받는 인물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빅매치가 됐고 이 빅매치의 위력으로 본선 경쟁력도 강화된다. 그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원 의원님도 약간 환영하시고 찬성하시고 아주 저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여러 가지 경선 룰 문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서울은 현역 시장이 있고 인천도 현역 시장이 있고 그럼 경기는 뭐 적절하게 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영입해온 김상곤 교육감을 전 교육감이죠. 전 교육감을 후보로 만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뭔가 좀 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선은 여야 간에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부터 기초위원회 이르기까지 확립된 정치 문화입니다. 그리고 윤여준 장관께서 전략공천하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다. 나눠먹기라고. 전략공천 얘기 나오는 순간 새정치는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이렇게 딱 단정을 했습니다. 네. 전략공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경선 방식도 사실은 새누리당 보십시오. 미묘하잖아요. 새누리당 보면은 정몽준 의원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입니까? 김한식 총리도 그런 카드죠.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경선을 해서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지는 건 아직 그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하고 확립된 방안인 경선을 거치는 건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로 하자. 도민 참여 경선으로 하자. 근데 여론조사로 하면 사실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일단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를 포함한 3명의 유력 후보가 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력한 여당 후보한테는 전부 다 밀리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여당 후보는 어제 현재로서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네요. 남경필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신당의 경선이야말로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중에 누가 탈락할지 모르지만 내가 꼭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경선 이런 의미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공정하면서도 활기찬 경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선은 제일 중요한 게 룰이거든요.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무슨 배심원제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배심원제 또는 공론조사 경선이 제가 제안한 배심원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 공론조사와 배심원제를 좀 결합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일테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야당 지지자들을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당신 이번에 통합 야당 신당에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느냐, 동의를 얻어서 참여하겠다 그러면 물론 하루 시간을 내서 가서 토론회도 참관하고 그래야죠.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동의를 얻은 분을 1000명이면 1000명, 뭐 지역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그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후보들이 정견 발표도 하고 정책 토론회도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게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전혀 모르게 객관적으로 일단 그렇게 해야죠. 모아놓고 네. 그 전에는 선거인단을 후보들이 그랬죠. 모셔오면은 이게 동원 선거, 조직 선거에 문제점이 지적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모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큰 선거에서 가장 좀 혁신적이고 이를테면 단순히 이름 석자 듣고 이미지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후보의 진면목을 파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형 오픈 프라이머리, 수구형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소통형 오픈 프라이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 의원님은 그런 방식이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뽑는 거. 근데 세상에 여론조사 해가지고 후보 뽑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면 동원의 문제, 부작용이 반드시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또 발전적인 방안이 바로 이런 공론조사,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아픈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기에서 이제 부천이죠. 부천에서 4선을 하셨고 부천시장도 2번 하셨죠? 그러니까 6선입니다, 제가. 6선이시죠. 네, 국회는 4선이지만.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당의 유력한 경쟁자는 아마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가지고 5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여론조사에서 우리 원 의원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남경필 의원이 여러 가지 좋은 그리고 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 걸 우리 시민들이 평가해 주는 거겠죠. 네. 우리 원 의원님의 장점도 있으실 텐데. 제 장점은 뭔가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각인시켜준 무슨 업적이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를테면 제가 30대 초반에 대표적인 혁신기업 풀무원을 창업해서 성공시켰고 제목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치인 중에 환경기업 환경이 하죠. 예. 그리고 생명 네. 그렇고 부천시장으로 수도권의 특색 없는 도시 부천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부천 만화 페스티벌? 그럼요. 예. 부천 만화 축제, 예. 부천 네. 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필름 페스티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행사들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전엔 버스 정류장 가서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올지, 방금 지나갔는지, 심지어 밤에는 끊어졌는지 모르고 불안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다리는 버스 5분 뒤에 도착한다. 이거를 제가 2001년도에 부천에서 처음 개발해서 그게 처음 개발하신 그렇습니다. 겁니까? 부천에서? 예, 네. 그리고 5년 뒤에 잘 몰라요, 그런 거를. 5년 뒤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서울시가 서울에 도입했습니다.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부천이 도입하니까 서울시가 도입하고 전국이 지금은 버스 불안하지 않게 전 국민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제가 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잘 아시죠? 현역 지역 71년도요. 의원이시고 제가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학생회장이고 김상곤 교육감님은 상과대 학생회장으로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같이 친구십니까? 2년 선배죠. 예, 본과대 학생회장이고 나는 1학년 학생회장이고. 네. 그래서 그때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 독재를 감행하려고 대학 학생운동 지도자를 다 제적시키고 최전방에 말단 소총수로 강제 입영시켰습니다. 같이 가서 김상곤 교육감은 연천에 있는 24단, 저는 철원에 있는 6사단에서 철책선에서 3년간 박박 같이 기다가 제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인연이 그렇습니다. 있었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건 저도 잘 몰랐었는데. 김상곤 교육감님은 그 뒤에 교수의 길을 가셨고, 저는 2번 감옥 가고 3번 제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2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아니, 그런 관계면 김상곤 교육감은 이제 그냥 그대로 교육감
교육감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도지사냐. 그냥 교육감으로 하시고, 이번 경기도지사는 정치를 쭉 해온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의 법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우리 야권의 입장이 엄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평성 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야권의 힘을 다 합쳐야 됩니다. 저는 치열하고 아주 활기찬 경선이야말로 국민의 시선을 다시 돌리고 새로운 기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김상곤 교육감처럼 교육의 성과를 낸 분과 저처럼 기업 경영의 성과, 도시 경영의 성과를 낸 사람, 또 관료 출신으로서 높은 위치까지 갔던 분, 이런 분들이 함께 경쟁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뺐습니다. 우리 김창호 후보도 언론인 출신으로 또, 네. 국정 홍보에 대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네. 분이죠. 근데 이제 하여간 경선이 판이 만들어지면 끝까지 가신다는 그런 각오시고. 한판 승부니까 끝까지 가고 말고도 없습니다. 비익 매치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중간에 거예요. 서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진표 의원은 같은 경복고 동문이시죠? 그렇죠. 누가 선배시죠? 김진표 의원님이 저보다 4년 선배인데 네. 제가 전번엔 나가셨으니까 이번엔 아우한테 양보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실 법한데요. 근데 지금은 모든 힘을 다 합쳐서 네. 아주 화려하고 신나는 경선이 필요합니다. 네.